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물리학 셋째 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너지의 양자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자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자화라는 것은 불연속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어떠한 에너지 알갱이 HF라는 이런 놈들의 어떤 정수배만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수일지예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HF라면요 2HF 3HF, 4HF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는 에너지 레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고전적으로 볼 적에는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프랑크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어떤 오늘도 배울 프랑크라든지 레일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그러한 물리량이다 그런 것을, 아니면은 모든 물리량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분포하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는 것이 불연속적인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고전 그 다음에 진동자와 양자 진동자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양자적인 개념이 나오게 되는가를 예제 3.15부터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람다가 540나노미터의 녹색 강인 경우에 아주 양자적인 개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단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고전 진동자인 경우에는요, 어떤 람다를 가졌었냐면요, 길이가 L이 1m인 그런 경우에 F 자체가 0.5Hz입니다. 자, F를 주어졌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양자 진동자인 경우 예였고요. 고전 F가 0.5Hz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람다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 람다를 계산을 꼭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비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양자 진동자인 경우는 H 람다분의 HC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계산을 했더니만 람다는 HC가요 3.68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9선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를 구해버리면은 HF를 해가지고요, 그럼 단순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플랑크 상수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줄 세크입니다. 거기에다가 0.5를 곱하니까요 어떻게 됐죠? 정말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그러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 곱하기 10의 34성 줄이 돼요. 이런 양은 우리가 설령 일렉트론 볼트로 고친다 하더라도요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 일렉트론 볼트인데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측정할 수 있는 양은 미리 일렉트론 볼트, 맥시멈 마이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수가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래서 이 양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고전진동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설령 양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론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이런 양자적인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론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 에너지 차가 굉장히 작다고 해서 우리가 양자론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 문제 3을 한번 풀어보시면요. 연습 문제 3을 이거 중간고사에 아마 예제라든지 이 연습 문제 3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연습 문제 3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스프링 상수가 주어져 있죠. 그죠? K.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경우다. 그죠? 얘를 보니까 벌써 고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이 300g이고요. 0.3kg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K가 이 스프링 상수가 이게 놓으면은 진동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고전 진동자의 대표적인 1차원 진동 운동입니다. 10N/m가 되고요. A 진폭이 10cm 0.1m라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이 이걸로 10cm 당겨서 놓았을 적에 이 진동 운동을 말하는데요. 이럴 적에 전체 에너지라고 보여요. A번에 전체 에너지. 자 보십시다. 이게 양자 진동자인지 고전 진동자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랑 계산해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책에 뭐 답은 주어져 있는데 지금 풀이 과정이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토탈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거는 기초 물리학 1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럴 적에 진폭이 이렇게 주어질 적에 2분의 1 KA 제곱이라고 이게 주어졌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는 mv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때 이것을 더했을 적에 이런 1차원 진동량의 이 토탈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은 2분의 1 K에다가 A 제곱으로 주어짐을 배웠습니다. 그때 A는 진폭을 말합니다. 진폭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변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대입을 하니까 2분의 1에다가요 10을 대입하고요 A가 0.1을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단위의 통일을 위해서 0.1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0.05줄이 됩니다. 0.5줄. 그래서 답이 0.05줄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B번을 한번 볼까요? B번은 뭐를 구하라는 거죠? 질량 진동의 역학적인 진동수를 구하래요. 자, B번 진동수 F를 구하라는 겁니다. F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다시 일반 물리학 시간에 보면 2파이분의 1에 루트 주의하셔야 됩니다. K분의 M이 아니고 M분의 K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니까 2파이분의 1에다가요. 루트 M이 지금 0.3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3분의 K가 단위 통일을 위해서 10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단위는 헤르츠가 될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0.92Hz가 나옵니다. 답이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0.92Hz라고 아까 전에 고전 진동자의 진동수 0.5Hz 비슷하네요. 아니, 고전 진동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해보기 위해서 C번에 걔가 하나의 에너지 양자를 이룰 때 하나의 에너지 양자를 이룰 때 이런 말이죠. 하나의 에너지 양자
이럴 때 이 말을 우리 보면은 진폭의 변화를 계산해봐라. 자, 델타 E가요 하나를 이걸 찌게 HF가 되겠다, 그죠? 그럴 찌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델타 A가 얼마냐 이 말이죠. 진폭의 변화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잃을 적에 이 개가 우리가 에너지 변화에 따른 진폭의 변화를 이거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K를 먼저 델타 E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HF니까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에다가야 0.92Hz를 곱해야 되죠? 0.92Hz 곱하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답이 얼마나 나오냐면 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델타 A를 계산해야 되죠? 델타 A는 어떻게 되죠? 자, 보십시다. 책에 그게 좀 힌트를 주어놨어요. 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A가요. 자, 이 식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델타 A가 책에 뭐라고 내냐면은 마이너스 델타 E 나누기 줄여준다 해서 이게 마이너스의 의미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2의 K가 이래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양변을 미분을 함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오죠? 미분을 해보십시다. 이거 지울게요. 델타 E는 어떻게 될까요?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가 없어지고요. K의 A의 델타 A가 되죠. 양변 미분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구하죠? 델타 A를 표현을 해야 돼요. A를 소거해줘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로부터 A가 어떻게 됩니까? K분의 루트 K분의 2가 되겠죠. 2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K를 나눠주고 루트를 씌웠습니다.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은 대입을 안 한대요. 그 전에 델타 A가 어떻게 되죠? 델타 A가 KA분의 델타 E가 되겠죠? 요 A를 여기 대입해 주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한 델타 E를 여기 대입하고 E를 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K를 대입을 하니까 이 계산해 보면은 이건 보면은요 답이 6.1 곱하기 마이너스 6.1 곱하기 여기에 줄여준다 이 말이죠. 10에 마이너스 34승리터입니다. 계산해 보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실 이거 뭐 우리가 잴 수 없는 단위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양자의 하나에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고전 진동자에서는요 그만한 양자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요 변이의 지금 이 진동하는 이 변이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전 진동자의 개념이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흑체 복사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양자 진동자와 고전 진동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보면은요 97페이지에 페이지 97페이지에 우리가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 지난 시간에 했던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는 단위 진동수당 주어진 혁체의 온도에 있어서 에너지의 세기를 말하는데요. 이 에너지 스펙트럼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진동수의 범위를 곱해주니까 한 개의 진동자가 갖는 평균 에너지에다가요 진동자의 개수 그 진동수에 있는
양자 진동자의 개수입니다. 그래놓고 자 그래서 UFT가요 당연히 E 바의 NF가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플랑크는요 이때 이 진동자의 개수 이 NF를 C3승분의 8파이 F 제곱이다. 즉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C는 당연히 광속도입니다. NF는 F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플랑크는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유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웹스 책의 98페이지에 보면요. 이거 유도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가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는 우리 책의 그것의 프록 1을 참조해야 된다. 프랑크의 양자론에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입을 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현대물리학은 정확한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많이 푸는 것보다도 유도하고 뭐 푸는 것보다도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여러분들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수식들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유도하는 걸 시험에 나온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개념들은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2바의 C3승분의 8파이의 F제곱 그대로 대입을 했고요. DF가 됩니다. 그게 식 3-14식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이 스펙트럼 에너지 밀도가 진동수의 이 제곱과 평균 진동자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고진동수에서는요 0에 접근한 이 사실 자외선이라든지 갈수록 고진동 높은 에너지를 갖는 놈은 사실은 주어진 온도에 따라서는 나오는 에너지 밀도를 볼 적에 사실은 0에 접근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요 E 바라는 놈이 F 제곱보다 먼저 그러니까 F 제곱분의 1보다도 더 크게 F에 대해서 빨리 감소를 해야 되겠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흑체 복사의 에너지 밀도를 볼 적에 만약에 이게 일정하다면 그냥 일정하기만 하다면은 F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온도가 있는데 어떤 진동수나 파장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면은 주어진 온도라고 했을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얘가 이 바가 책에도 98페이지 중간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 바가 F 제곱분의 1보다 빨리 0에 접근해야 한다. 언제요? F가 증가할 적에. 자, 그 말은 이것들이 유한한 값들을 가져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랑크가 양자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지금 레일라이 지인이라는 두 사람의 이 과학자는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자외선 파멸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F가 계속 증가하면 자외선으로 우리가 저번에 프랑크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온도 올라가면 이렇게 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실험식으로 보면 여기 떨어지잖아요. 남다고요. 인텐시티 지게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지 않다고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은 레일라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럴 적에 이 떨어지지 않다면 자외선 파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커짐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3장 3절이 뭐가 나오면요 레일라이 지인스 법칙과 플랑크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일라이 지인스 법칙을 보면은요 나오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식을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P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에너지 E를 갖는 놈 이것이
갖는 확률입니다. 확률이 P0예요. E에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0에 KB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식 3-15입니다. 자,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자론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줄 것이죠. 99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에 렐라의 G는요 에너지 밀도를 정상파의 수와, 자 정상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탠딩 웨이브로서 진행하지 않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요. 그 정상파의 수와 에너지 평균 에너지의 곱으로 표현했다. 자 정상파의 수와 에너지의 평균 에너지의 곱으로 되는데요. 이것이 맥스웰 볼츠만 법칙으로 해가지고 이 바가요 놀랍게도 KBT라는, 자 볼츠만 상수 곱하기 템퍼러처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알아냈어요. 이거는 10장에 보면은요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써놓은 이것들이 뭐냐면은요 온도 T인 게에서요, 온도가 T인 그런 시스템에서 최소 에너지 E0보다 최소 에너지, 자 E0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개를 발견하는 확률이 이겁니다. 즉 에너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커지는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그죠? 확률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책에 그 계산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빨리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평균을 계산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전체의 확률을 다 더하고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고등학교 때 전체 확률 더하기 각각의 확률 곱하기 그 도수 곱하기 확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이런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시그마를 우리는 적분으로 다 바꿀 수가 있다. 얘는 제로에서 무한대까지를 하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P가 어떻게 되죠? P0는 분모 분자에서 상수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고요. 왜냐면 여기 P0 있고요. 2의 마이너스 2의 KBT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되고요. 2의 마이너스 E0도 왜 뺐느냐면요, 그냥 여기 집어낼게요. 왜냐면 상수니까요. B0에다가요. 여러분들 책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다 써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P0에 2에 E0에 KBT.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그마에다가, 자 인테그레이션 적분에다가요 2에다가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에 KBT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거만 있다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거 계산해보면 KBT가 나옵니다. 간단하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KBT라고. 요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만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부분적분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F에,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F랑 G라는 함수의 미분을 해보면요, F의 프라임의 G 더하기 F G의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완전 미분은 각각의 부분 미분의 합이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요, FG, 그죠? 미분하고 적분 없어지니까 이것은
f 프라임의 g에 더하기 fg 프라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적용해 보면은요 책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변형을 시키면요 f 프라임 g는 어떻게 되죠? fg의 빼기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것 있죠, 위에 분자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를 여러분 미분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 프라임으로 f 프라임으로 이걸 g로 두고요 이거를 f 프라임으로 둡시다. 요 식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1이 돼요. f의 g로 했으니까요 요거를 적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적분을 한 번 하니까 2는 그대로 두고 요거 적분해야 되니까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KBT에 마이너스 KBT예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에 KBT가 되고요. 여기에 제로에서 무한대를 넣어주고요. 빼기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 요거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KBT에다가 2에 마이너스 2에 KBT에 D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넣어주면 제로 넣어주면은 제로가 되고요. 무한대를 넣어주면 요거 때문에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KBT에다가요. 뭐가요? 지금 이거 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T에다가 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집에서 혼자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2가 1 되죠. 2를 0을 넣어주면요. 요거 때문에 이거는 0 넣어주면 이거 1 되잖아요. 그죠? 0이 되죠. 무한대를 넣어주면은 요거는 무한대일 수 있지만 이건 더 큰 무한대로 마이너스로 빨리 가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0,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KBT에다가요. 적분에다가 0 밖으로 나옵니다. 왜? 2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2-2의 KBT가 되고요. DE가 되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거 같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적분에다가 KBT에다가요 적분이 나오죠. 시간이 걸려서 다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니까 그냥 KBT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유도한 시험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레일라이 지인의 가정에 의하면요, 이 바가 P를 이렇게 정의했을 적에 이 바가 이렇게 된다는 걸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100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100페이지 중간까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 바의 NF가 어떻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KBT예요. NF가 뭐였죠? 하나를 해서 뭐라고요? 8파이에 C3성분의 8파이 제곱이죠. F의 제곱에 DF가 됩니다. 자, 이럴 적에 이게 UFT인데요. 자, 잘 보십시다. 한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NF의 DF를요 이렇게 뒀는데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는데 8파이의 DF인데요. 이것을 람다에 대해서도 고쳐볼게요. 그러니까 F는 뭐죠? 람다로 해보면 람다분의 C입니까? 맞나요? 그래서 DF는 어떻게 됩니까? DF는 마이너스 람다 제곱분의 C의 D 람다가 됩니다. 양변을 미분을 한 겁니다. 미분. 람다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 제곱분의 1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분 D 람다를 써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여기 이 두 개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그 다음 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것이 해보니까 이게 람다 4승분의 8파이에다가요 D람다가 됩니다. 8파이 될 것 같아요. 여기 C가 있고요. C 3승 있고 F 제곱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UFT는 이래 됐는데요. 이게 U에 FT가 이래 됐죠, 그죠? UFT가 이래 되죠.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그 식이 그렇게 된다. 이래 되니까 U의 람다의 T. 자, F 대신에 람다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D람다 계산해보면요 3.17식을 18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n 람다에 이것이 n 람다에 d 람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람다 4승분의 여기 있죠? 8파이에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넣어줘야 되죠? 요거 대신에 그래서 KB에 T를 넣어주고요. 볼트만 함수 곱하기 온도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D람다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3-18식이 됩니다. 자, 이거에 의하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책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01페이지 그림 3-11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3-11을 한번 보시면요. 자, Y축이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X축이 뭐예요? X축이 뭐죠? 하장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에도 계속 봤습니다. 그럴 적에 실험값은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레일라이 이 금방 이 식을 써보면요. 람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굉장히 커지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장파상의 영역에서는 이런 영역에서는 잘 맞았는데 가면 갈수록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자외선에서 파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외선 영역이잖아요, 그죠? 진동수가 짧은 영역. 진동수가 짧은 영역에서 이게 계속 작아지고 다른 거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U가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계속 커지네요, 그죠? 에너지 덴시티가. 이게 실제 현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흑체 복사에서 주어진 온도가 있어요. 뭐 2000, 5000도 K, 6000도 K 이렇게 온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태양도 2번 뭐 예를 들어 5400K를 우리 저번에 계산을 해봤는데 그럼 5400K라 할지게 사실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녹색 주황색 그런 쪽이 제일 사실은 에너지 밀도 높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자외선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데 이거에 의하면 자외선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 피부는 아마 전부 다 타버리겠죠, 그죠? 이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그게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에 이 레일라이 진스 이론은 아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플랑크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